네, 자 언제쯤 모든 지역의 이 완전 진화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지 저도 무척이나 궁금하고 또 기다려집니다. 국립산림과학원 이병두 부장께 자세한 상황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부장님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주불 진화 완료 네. 소식이 좀 들려왔습니다. 네. 매번 좀 답답한 소식만 전하다가 약간은 좀 마음에 좀 위안이 되는 것 같은데 아직은 네. 좀 안심하기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네.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상황을? 네. 지금 다행히 지금 그 무주 산불하고 울산 울주 산불이 지금 주불이 진화됐다고 연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좀 비가 온 영향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그 전까지 계속 진화율을 90%가 넘게 네. 올려놨기 때문에 이렇게 주불 진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불 진화 완료 지역이 일단 무주하고 울주 네, 일단 두 그렇습니다. 군데만 네, 그렇습니까? 비의 영향이 좀 있었다고 봐야 돼요? 네, 비도 영향도 있었지만은, 그러니까 비도 영향도 많이 컸습니다. 하지만은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기존까지 계속 진화율을 꾸준하게 높여서 네. 97%, 95% 이렇게 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비가 오면서 완전하게 주불 진화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아직까지 진화율이 낮은 지역은 이런 주불 진화 완료까지 가기까지는 아직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네,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의성 산불 같은 경우는 이미 5개 시군이 걸쳐 있고 네. 화선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리고 지금 비의 양이 어느 곳에는 좀 왔지만 또 그 영덕이나 이쪽 부분은 좀 굉장히 좀 적게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의 영향을 안 받은 구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부장님 기억하시는 산불 중에 역대 최장 산불은 언제입니까? 역대 최장 산불은 역시 2022년 울진에서 발생을 해서 삼척까지 태운 울진 삼척 산불이었습니다. 며칠 걸렸죠? 네, 그게 정확하게 3월 4일에 발생을 해서요. 3월 13일까지 확산이 됐는데 무려 10일이 걸렸습니다. 이번에 그 기록을 넘어설 걸로 보세요? 저는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산청 산불 같은 경우는 7일째고 또 경북 의성 산불은 6일째인데 네. 어떻게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거고요. 산림청에서도 소방당국도 최선을 다해서 진화할 것입니다. 내일부터는 날씨가 추워진다는 예보가 있어서요. 네. 자, 추워지면 산불엔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일단은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은 상대 습도는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산불이 번지는 속도는 거기에 비례해서 조금은 줄어듭니다. 네. 그래서 온도가 이번에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것도 평년 대비 온도가 10도 이상 올라가서 갑자기 이렇게 전국적으로 28건이 발생을 했잖아요. 네. 그와는 이제 반대되는 현상이죠. 그래서 산불 발생은 조금 더 덜 확률이 낮아지고 예. 그다음에 확산 속도도 조금은 떨어집니다. 근데 사실 관건은 기온보다도 바람이잖아요. 네. 지금까지는 주풍이 이제 서풍 그리고 네. 남서풍이었는데 네.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날씨가 지금 추워지면? 그 기상청의 예보에 따르면 이제는 이제 남고 북절, 그러니까 남쪽의 고기압, 북쪽의 저기압 이런 형태가 아니라 네. 이제 동서로 이제 기압 배치가 달라지고 한답니다. 그러면 동서로 기압 배치가 바뀌면 네. 북쪽에서 남쪽으로 바람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북풍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요? 네, 그러면 북풍이 들어오면 산불이 그 영향을 받는다면 네. 결국은 지금 밑에 있는 화선, 밑에 쪽에 있는 화선들이 아래쪽으로, 남쪽으로 이렇게 확산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바람, 강풍이 산불을 더 아래쪽으로 밀어내서 이 화선이 남쪽에 더 확대될 가능성이 네, 있다. 맞습니다. 네. 지금 일단 밤이라서 이제 야간 진화 작업은 멈춘 상태인데 네. 왜 우리 소방 드론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거 화재에는 못 쓰나요? 지금 이제 그 부분적으로 진화 드론을 쓰고 있기는 한데요. 가장 이제 위험한 곳에 그 고압 압축가스를 사용해서 뿌리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바람이 많이 불다 보니까 사용이 제한적이고요. 예. 대신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것들은 탐지 드론입니다. 정보를 취득하는 드론인데 야간에 지상 이제 진화 헬기가 지상에 예. 착륙하게 되면 이 드론이 곳곳에서 날아다니면서 정보를 취득해서 네. 이 상황도를 만들게 됩니다. 지도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이 어디가 가장 많이 있고 또 어느 네. 곳으로 확산되는지의 정보를 취득해서 그 지도를 펼쳐놓고 진화 전략을 수립하게 됩니다. 네, 지금 진화 방식을 보면서 조금 아쉽게 보는 점은 없으세요? 지적할 만한 점? 네, 지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많이 나고 그다음에 그중에서 4건, 5건이 대형 산불이 되었을 때 거기에 충분한 진화 자원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어렵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가용 자원을 다 해결하더라도 네. 할 수 없는 범위를 넘어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그 가용 자원 헬기에 네. 대해서
그리고 헬기뿐만 아니라 모든 자원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확충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지역별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경북 의성 같은 경우는 소나무 비중이 높아서 피해가 컸다. 뭐 네. 이런 얘기가 들려요. 소나무 네. 숲이 많으면 뭐 산불이 더 빨리 확산됩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나무가 어디에 많이 분포하고 있느냐라고 보면은 백두대간을 따라서 그 지리산까지 쭉 넘어가서 오른편. 네. 네,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대형 산불이 났던 곳하고 중첩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소나무 같은 경우는 송진도 있죠. 예. 그리고 그 송진이 한번 불이 붙으면 이제 더 뜨겁게 타고 더 오래 네. 탑니다. 다른 말씀 나무에 중에 비해서. 죄송한데 네. 잠시 들어온 뉴스 속보가 있어서 네.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양군입니다. 석보면 원리 1 주민분들 영양군민회관으로 대피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소식 들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빨리 대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양군 석보면 원리 1 주민분들 영양군민회관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부장님 말씀 계속 듣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소나무 숲 같은 경우는 더 뜨겁고 더 오래 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가장 그 큰 메커니즘은 결국은 낙엽층만 태우는 지표화가 아니라 예. 이 지표화의 힘을 받아서 나무 윗부분, 이제 수관화죠. 수관화라고 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수관화가 타게 되면 결국은 또 비화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수관화라는 게 뭡니까? 예, 나무의 윗부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나무 같은 경우는 나무 윗부분에도 잎이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잎에 있던 송진들이 불을 붙으면 예. 불이 좀 커지는 거죠. 그래서 나무 높이가 뭐 15m면 화염의 높이는 30m까지 올라갈 수가 있고 이렇게 이제 상승 기류가 생기면 여기에서 이제 불씨가 날아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자료화면에서도 계속 보시는 것처럼 불씨가 계속 날아다니는 현상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아까 그 배도 태웠다고 하는데 결국은 거기까지 불씨가 날아간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많이 피해가 컸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나무에 있는 그 송진, 그 성분이 기름 성분이라서 네. 불에 더 빨리 탈 수 있다. 그럼 네. 좀 약간 뭐 수종 관리에도 대책이 필요하겠네요. 이번 산불을 통해서 보면.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소나무는 우리나라에 적응한 식물입니다. 그러니까 네. 수종인데요. 우리나라 단일 수종으로 가장 많은 우리나라 산림의 4분의 1을 소나무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소나무는 척박하고 건조한 토양에서 잘 자라는데 적응을 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수종 전환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할 뿐더러 어려운 일이고요. 예. 그럼 대신 안 할 거냐라는 게 아니라 마을 주민, 그러니까 마을 주변이죠. 네.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소 주변, 그다음에 국가 기관 시설, 변전소 이런 주변에 소나무 숲이 있으면 그 소나무 숲은 빨리 속가배기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리산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네네. 이게 지리산은 또 사방에 걸쳐 있고 네. 산세가 워낙 깊잖아요. 네. 불나면 끄기가 어려울 텐데. 네, 괜찮겠습니까? 일단은 이제 지리산은 그 국립공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립공원에는 산세가 험하죠. 그리고 나무가 울창하기 때문에 한번 불이 붙으면 탈 수 있는 연료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리산 같은 경우에는 접근로도 이제 많이 제한적이죠. 자연 상태 그대로 유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불이 붙으면 탈 물질도 많지만 접근하기도 힘들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걱정되는 지역이 영덕입니다. 자, 네. 영덕도 걱정이지만 그 위에 울진, 네. 그 울진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네. 있잖아요. 물론 뭐 산불 나는 곳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만 울진에 산불 나면 정말 위험해지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울진도 소나무로 유명한 곳이고요. 또 울진에는 아까 방금 말씀했듯이 원자력 발전소가 있고 또 거기서 많은 송전선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기를 공급하게 되니까 그래서 위험한데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좀 미치지는 못할 것 같고요. 앞으로 풍향을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보대로 한다면 네. 북풍이 불기 때문에 울진으로 가지 않고 이쪽으로 남쪽으로 가기 때문에 예. 다행인 것 같은데 그래도 풍향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산불의 키워드를 꼽자면 상시화 그리고 대형화라고 볼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의 어떤 그런 대응 패러다임도 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걸 가장 강조하고 싶으세요? 네, 이제는 이제 그 패러다임이 변화해야 될 시점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시화하면 우리는 산불 조심 기간을 봄과 가을만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름에도 계속 불이 나고 네. 겨울에도 계속 불이 나는 이런 상시 체제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산불 대응 체계도 거기에 맞게끔 이제는 봄, 가을만 하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전환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대형화에 있어서 대응이 돼 있느냐? 결국은 산불의 힘은 가면 갈수록 세지는데 강해지는데 기후변화에 따라서 그럼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대응력이 거기에 맞아가느냐라는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산불의 힘이 세지는데 우리는 과연 그 속도를 따라가겠는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하고 거기에 맞게 네. 다양한
힘을 길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만 아마 이재민 분들이 네. 좀 가장 좀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네. 보내고 계시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 낯선 곳에서 단체 생활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혹시나 이 주불 진화 완료 뭐 이런 소식 듣고 네. 대피하고 있다가 뭐 집으로 가려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 좀 당부해 주실 말씀 있으세요? 주불 진화 완료하고 이제 대피력을 해제하는 거고는 전혀 네.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주불 진화가 완료됐다 하더라도 당국에서 이제 집에 됩니다라고 대피력을 해제하기 전까지는 같이 계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현장에 있는 그 이재민 분들께 뭔가 좀 네. 도움을 주고 싶다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저 안타까운 마음이 지금 많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재민들이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게 결국은 식수하고 먹을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수와 먹을 음식에 대해서는 대한적십자사를 통해서 혹은 또 지자체를 통해서 문의를 하시면 충분히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